안녕하세요. 최은수 박사의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리 대금업자가 누구일까요? 돈을 빌려주고 많은 이자를 받는 사채업자를 고리 대금업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66%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줬을 때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는 66만 원까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황이 절박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00%, 300%의 이자를 보장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또 더 안타까운 사연도 많은데요. 신문을 보면 자기 신체 포기각서까지 써주면서 돈을 빌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실제 고리 대금업자의 비리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쓴 베니스의 상해에 보면 샤일록이라는 고리 대금업자는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할 경우 4.1파운드를 대신 갚아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명재판관의 등장으로 살점은 떼어가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판결로 샤일록은 전 재산을 몰수당하게 됐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기업이 회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즉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오는 방법을 우리는 타인 자본, 즉 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려올 때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직접 돈을 빌려올 수 있지만 회사가 직접 이자를 주고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채무증서, 즉 빈문서를 작성을 해주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죠. 이것을 우리는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것은 기업이 원금과 이자를 만기에 갚을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즉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로부터 모은 돈을 우리는 자기자본이라고 합니다. 자기자본은 주주로부터 모은 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큼 회사 경영에 부담이 적게 되겠죠. 또 오랫동안 이자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이 자기자본이 많을수록 우량한 회사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돈,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 이것을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회사가 지급하는 이자 부담이 크기 때문에 회사 경영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채권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누가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즉 발행 주체에 따라 채권의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면 국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면 지방채라고 부릅니다. 또 금융회사에서 발행하면 금융채,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면 회사채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채권은 그 만기가 정해져 있는데요. 3년, 5년, 10년, 20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있기 때문에 채권에는 돈을 몇 년간 빌려주면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채권을 사게 되면 만기에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돌려받게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채권은 어디에서 사고 팔 수 있을까요? 채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곳은 장내와 장외시장 두 곳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장내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채권을 사고 팔 수 있죠. 우리가 채권을 사고 팔려면 증권사를 방문해서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채권을 사면 됩니다. 반면에 장외 시장은 한국거래소 이외의 시장을 장외 시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한국 채권의 90%가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증권사에 가서 주식을 사는 것을 장외 시장에서 주식을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채권을 사게 되면 투자자는 어떤 이익을 얻게 될까요? 채권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유통시장에서 채권값이 오르면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자율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그 회사의 신용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즉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와 일반 회사에서 발행하는 채권 사이에는 이자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자를 받을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도 누군가 사게 되죠. 반면에 삼성전자와 일반 중소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우량회사고 트리플 A의 신용 등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채권의 금리는 일반 중소기업보다 낮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우량하기 때문에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채권의 이자율, 즉 수익률은 그 회사와 그 기관의 신용 등급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채권의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채권에는 금리, 이자율이 결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이자율이 수익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이자율, 금리는 같은 개념으로 혼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채권에는 만기 상환액과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년 뒤 만기 상환액이 10만 5천 원이고 이자율이 연 5%인 회사채를 오늘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5%가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10만 5천 원의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이것을 5%를 할인하게 되면 5천 원을 할인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 때는 10만 원의 채권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할인을 조금 받기 때문에 채권 값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많이 할인받기 때문에 채권 값이 싸지게 됩니다. 이렇게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채권 값은 금리와 반대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채권 투자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와 채권 값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게 되면 많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금리 할인폭이 작기 때문에 채권 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채권을 산 다음에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그만큼 채권 값이 비싸져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식을 발행하면 이자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자기 자본이 되는 반면에 채권을 발행하면 이자를 주고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부채, 타인 자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채권을 사게 되면 채권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값이 올라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